조금 전까지 그 확률적 선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이제부터는 선형 시간에 그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에 살펴볼 선형 시간 결정적 선택 알고리즘은 바로 전에 배웠던 확률적 선택 알고리즘에서 그 확률적 선택 부분, 즉 피벗을 선택하는 부분을 결정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선형 시간에 그 결정적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. 여기서의 핵심적인 삼각은 median of medians, 즉 중앙값들,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피벗은 어디냐면은 중앙값을 선택하는 거죠. 중앙값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이 중앙값을 결정적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랜덤으로 피벗을 결정하지 않고 이 중앙값을 결정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겁니다. 중앙값을 결정적으로 선택을 한다. 어떻게 하냐? 미디언스라니까 여러 개의 중앙값들 중에 거기서의 또 중앙값을 찾는다는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 전체 배열을 5개의 크기로 나누게 됩니다. 그러니까 A를 size of O, 크기가 5인 소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 그룹들을 소팅해요. 소팅을 하면 이제 n로그 n 알고리즘에 소팅을 하고요. 그럼 소팅된 거에서 중앙값들을 요 5개씩 된 값들에서 요 중앙값을 찾고요. 그럼 이런 중앙값들이 여러 개 있으면 이 값들의 중앙값을 찾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을 피벗으로 선택을 한다.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 이 전체 배열을 5개짜리 용량인 5인 소배열로 나누어서 각각을 정렬하는 것은 인플레이스로 할 수 있어요. 추가적인 공간 없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중앙값을 새로운 배열로 옮긴 다음에 여기서의 중앙값을 찾는 거예요. 여기서의 중앙값. 그래서 요 새 배열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추가 공간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물론 이 추가 공간을 쓰는 것을 인플레이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요거를 인플레이스로. 그러니까 새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인플레이스로 한다라는 겁니다. 그것을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 원래 배열이 15개예요. 그러면 15개면 알고리즘에서 5개씩 나눕니다. 그래서 이 5개에서 이제 중앙값들은 8, 6, 9가 되는데 이 8, 6, 9를 어떻게 찾냐면은 요것들을 정렬합니다. 정렬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이렇게 되겠고 이 정렬한 다음에 중앙값을 선택을 하면 이제 각 5개짜리 배열의 중앙값들을 구할 수 있겠죠. 그럼 이들을 인플레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배열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8, 6, 9를 옮겨놓고 여기서의 중앙값을 찾는 겁니다. 근데 인플레이스로 하고 싶으면 요 위치들을 일로 이 앞으로 옮겨와야 돼요. 옮겨와서 이 옮겨온 다음에 요 3개 값의 중앙값인 6을 맨 이쪽으로 놓고 얘를 기준으로 이 전체 배열을 분할합니다. 분할. 6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. 분할. 어떻게?
퀵소트를 하듯이, 아니, 빠른 정렬을 했듯이 하면 돼요. R셀렉트에서 했듯이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선형시간 결정적 선택 알고리즘은 전체 배열을 5개짜리 소배열로 나누고 그 소배열에서 중앙값들을 찾고 그 중앙값들의 중앙값을 가지고 피벗을 쓰겠다는 거고요. 이렇게 피벗을 쓰면 괜찮겠죠? 이게 정확하게 이 피벗이 6이 전체 값의 미디언은 아닙니다. 미디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훌륭한 피벗이 된다는 것이 이것을 제안한 사람의 주장이고요. 실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얘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빠르게 설치해야 되는 선택할 값을 찾는 그 분할된 공간을 줄여 나갈 수 있다. 라는 게 이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. 그러면 전체적인 그 선형시간 결정적 선택 알고리즘 Dselect를 보면 Dselect는 P를 파티션 하는데 이 P는 median of medians 에서 거의 중앙값에 가까운 값을 찾겠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파티션을 하고 요 부분은 기존 Rselect하고 차이가 없습니다. 동일합니다. 즉 차이나는 부분은 Dselect, Rselect 차이나는 부분은 요 파티션 P를 선택하는 부분이고요. 이 파티션 P를 선택하는 부분이 결정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. 랜덤하게 하지 않고 결정적인 방법을 한다. 어떻게 하냐? 이 옆으로 옮겨와서 A를 5개, 크기가 5인 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을 정렬한 다음에 이 그룹에 있는 미디언들을 구하고요. 그 미디언에서 중앙값을 찾는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이제 뒤에 이렇게 쓰면 Dselect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형태로 Dselect를 재교출을 2번씩 구성을 해서 프로토콜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. 알고리즘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. 시간 복잡도.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재기호출이 2개가 있습니다. 2 종류의 같은 건데 같은 함수로 호출하지만 크기가 다르죠. 크기가 다른 재기호출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얘가 왜 재기냐? 재기죠. 이런 식으로 추스 피벗의 재기는 예를 들면 전체가 n이 125개면 이 125개를 25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지겠죠. 5개씩이니까. 각각을 정렬하면 25개의 미디언 값들, 소그룹의 미디언 값들이 나오고 이 25개에 대해서 다시 얘들을 5개의 중앙값들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또 소팅을 하고요. 또 5개씩을 거기서 중앙값을 구하면 이제 하나 남게 되겠고 거기서 이제 미디언 값을 찾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Dselect가 피벗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작용을 한다. 자, 이제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데 그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 전에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. 과연 내가 이걸 생각해낼 수 있을까? 이런 물론 우리는 머리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배운 게 뭐 빠른 정렬에서도 살펴봤고 또 그 Rselect 확률적 선택 알고리즘을 봤었는데 이 2개 알고리즘의 성능은 피벗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. 그 피벗이 중앙값일 때 가장 우수한 것을 가장 우수하다는 거죠. 성능이 그 중앙값을 피벗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
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랜덤하게 하지 않고,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, 저 같으면, 이런 문제 보면, 그럼 랜덤하게 선택을 하지 않고, 랜덤을 선택하지 않고, 그 중앙값을 결정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을까까지는 고민을 해볼 거예요. 그리고 이런 형태의 중앙값을 선택하는, 이런 형태의 생각하는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다음에 과연 그럼 이렇게 하면 너무 일이 많다.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이거는 선형 알고리즘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쁜 알고리즘이 될 거다. 더 성능이 떨어질 거다.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더 고민을 안 해볼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걸 제안한 사람들은 이거를 해보고 실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가 ON이라는 거예요. ON. 그래서 근데 실제 보면 이 알고리즘을 제안한 사람들이 요 5명인데요. 이 5명 중에 4명은 컴퓨터 공학에서 제일 그 노벨 프라이즈에 가까운 상이 이제 투링 어워드라고 했는데 투링 어워드를 받은 사람이에요. 블럼, 플로이드, 리베스트, 타란 다 받은 사람이고 요 프렛이라고 하는 사람만 못 받았어요. 근데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론 리베스트는 그 RSA를 만든 사람이고요. MIT 교수. 블럼도 이 정보보호 암호 기술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. 그것 때문에 받은 사람이고 플로이드는 알고리즘에 되게 유명하죠. 플로이드 그 탐색 알고리즘이 있어요. 플로이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. 타란도 유명한 사람이고 알고리즘 쪽으로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이제 이런 거를 찾아내기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발전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알고리즘이다. 이렇게 좀 보고요. 그러면 이것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.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는 결론은 ON이에요. ON. 결론은 ON이지만 그러면 R 셀렉트나 D 셀렉트가 시간이 같아. 시간이 같으면 그러니까 오도가 같아요. 오도가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댔어요? 이 오도는 여러 가지 상수항 개수들을 생략한 거죠. 그래서 이 생략된 상수항과 개수가 어느 게 더 훌륭한지를 살펴봐야 돼요. 그러면 더 우수한 거는 R 셀렉트가 이 상수항과 개수에 비교했을 때 R 셀렉트가 훨씬 더 우수하고요. 또 하나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R 셀렉트가 더 심플하죠. D 셀렉트는 그것들 소팅해야지 또 모아서 또 미디엄 구해야 되지. 실질적으로 구현해 보면 R 셀렉트가 훨씬 더 구현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R 셀렉트가 더 우수하다. 그러면 D 셀렉트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 봅시다. 시간 복잡도는 요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우선 이 choose pivot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choose pivot. choose pivot 중에서도 여기에 5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소팅하는 부분이 있죠. 이 비용을 생각을 해봅시다. 5개의 요소를 정렬하는 데 대한 비용. 우리가 정렬을 하면 그 비용이 어떻게 돼요? 가장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n 로그 n이라고 했습니다. n 로그 n. 그럼 5개 요소 정렬하는데도 n 로그 n이다. 하지만 우리가 정렬해야 되는 개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. 5개로. 5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5개의 요소를 정렬하는 데는 120 연산 이하가 소요돼요. 실제 그러나 합병 정렬만 생각해도 이게 120 연산 이하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그때 첫 시간에 첫 노트에 보면
6m 로그 m 플러스 6m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그럼 여기다가 5를 대입해 보면 대략적으로 12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추스 피벗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우리가 n을 5분의 n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죠. 각각을 소팅하는데 120 연산이 걸리니까 전체는 24n입니다. 24n이면 어떻게 돼요? 5n이죠. 여전히 5n입니다. 우리가 요 24n하고 랜덤 피벗 할 때 얼마 나왔어요? 여기 8cn 정도 나왔어요. 물론 이 C도 우리가 생략한 거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. 훨씬 더 이쪽이 더 많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게 24n 5n이에요. 그 다음에 요 것들에서 중앙값을 이용해서 배열을 만드는 것도 5n이고 요 파티션 하는 것도 우리는 5n에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얘도 5n, 얘도 5n, 얘도 5n이고 이제 남은 건 dselect 두 개만 분석해 보면 돼요. 근데 이 dselect는 항상 요 비용입니다. 요거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. 그런데 요 dselect 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우리가 실제 중앙값을 가면은 2분의 n이 되겠지만 실제는 2분의 n이 아니죠. 실제는 2분의 아니에요. 미디언선 미디언이기 때문에 2분의 n은 아니고 어떤 값이 되는데 그 값을 모르는 거예요. 만약 알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준 점화식에 넣어서 풀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 비용을 우리가 여기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요 비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되냐? 10분의 7, n의 10분의 7 보다는 작다라는 거예요. 미디언을 선택하면 2분의 n은 아니지만 10분의 7n이라는 거예요. 그럼 10분의 7n이 어디서 나왔냐? 그림을 25개를 나눴어요. 그러면 첫 번째 거의 미디언은 6, 두 번째 거는 15, 세 번째 거는 13, 그리고 네 번째 건 8, 그 다음에 얘는 18이 됐습니다. 그럼 이 5개의 미디언들 중에서의 미디언은 13이 되겠죠. 그러면 이 13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피벗을 할 건데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. 여기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요 부분은 13보다 작다는 건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요 부분, 파란 부분, 하늘색 부분은 13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럼 얼마만큼 크냐? 이 전체가 5분제 5개가 있죠. 그 중에 3개에 대해서는 빨간 거, 3개에 대해서는 그 반이 어떻게 돼요? 13보다는 작아요. 똑같은 공식으로 이 피벗을 하는 것 중에 3을 곱하기 요 반들은 또 어떻게 되냐? 13보다는 커요. 즉 우리가 기준으로 나눴을 때 요쪽이나 요쪽은 10분의 3보다는 크다는 거예요. 요쪽도 10분의 3보다는 크다는 거예요. 그럼 그게 얼마예요? 10분의 7이라는 겁니다. 10분의 7. 아무리 커도 70% 이하다. 미디언을 구하면 아무리 커도
70% 이하다는 거예요. 요거는 이제 5개만 갖고 하는데 실제로 크게 그려놔도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5개씩 나눈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얘를 기준으로 소팅해서 놓고 이렇게 이제 얘가 큰 거예요. 얘가 크고 얘네들이 이제 작은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중앙값을 가져가 있는데 요쪽 부분은 얘보다는 작은 애들이고 걔가 60%가 돼요. 그리고 얘가 얘보다는 다 큰 애들이에요. 응? 얘보다는 작은 애들. 죄송합니다. 요쪽 있는 애는 얘보다는 요 피벗보다는 작은 애들. 요 작은 애들이 되겠고 요쪽 애들은 얘보다는 큰 애들이 돼요. 그리고 얘가 얼마큼 비율이 있냐면 60%, 50%이기 때문에 10분의 7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D셀렉트 분석해서 얻을 수 있고 이거는 ON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상수 곱하기 n보다는 TN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작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?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T1은 1이고요. 베이스 케이스는 10CN이라고 했을 때 10CN보다 작고요. 그러면 우리가 인덕티브 스페이스에서 K가 주어졌을 때 그 K는 10CK보다는 작다라고 하면 N일 땐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CN이고요. 얘는 10CK보다 작으니까 10C 5분의 N보다는 작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고 10CN이 됩니다. 즉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D셀렉트는 10CN이 돼요. 아까 거는 8CN. 근데 또 그 C가 이제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비율이 하나는 10배고 N의 10배고 하나는 N의 8배 8배의 비용이 소요된다.